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독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가장 하기 싫은 종목 중에 하나가 독서이기도 할 겁니다. 독서는 즉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어릴 적 교육부터 박혀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독서와 공부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하나로 뭉쳐서 보기 때문에 독서는 공부다 이런 인식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 독서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독서를 하면 왜 똑똑해질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호기심이 이제 발동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왜 책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믿을까? 그리고 정말 똑똑해지긴 하는 걸까? 단순한 속설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뇌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그 원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핵심은 바로 우리의 전두엽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즉, 독서를 하면 똑똑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뇌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뇌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왜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할까요?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정보나 이야기를 얻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죠. 책을 읽으면 우리가 느끼는 지적 선장, 창의성 향상, 집중력 증가 등 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책을 읽으면 왜 똑똑해진다고 하는 걸까요? 왠지 느낌적으로는 알 것 같죠? 책이 정보 전달해주는 좋은 수단이니까, 지식을 쌓는 거는 분명히 책이니까, 책을 읽으면 좋은 거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좋은 글들의 내용들을 읽으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당연히 좋아지겠지라며 막연한 생각으로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책을 읽으면 우리 뇌에 구조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생겨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조금이라도 독서의 재미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꽤 저도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책을 읽으면 뇌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아, 이래서 지식이라는 게 전달이 되고 뇌에 쌓여서 뇌의 이런 작동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이 뇌의 업그레이드가 돼서 즉 우리가 말을 하고 다니는 이런 정보, 지식 전달이 되는 거고 그게 쌓여서 결국 이제 공부를 잘한다. 저 사람은 똑똑하구나. 책을 많이 읽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준비한 걸 토대로 재밌게 봐주시고 독서의 재미가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습의 중심, 바로 핵심은 우리 뇌의 해마와 전두엽입니다. 이게 뇌의 구조인데요. 여기서 해마는 요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전두엽도 사실 전두엽, 두저엽, 후두엽, 전전두엽 해서 이제 이 전두엽에도 여러 명칭,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어쨌든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을 하는 핵심적인 이 요소는 해마와 전두엽일 겁니다. 우리 뇌는 다양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각각의 영역은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죠. 독서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이 뇌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해마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주요 구조입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죠. 정보 처리. 네. 이를 기억에 저장하기 위해 해마를 활성화시킵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전두엽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전두엽은 계획, 의사결정, 문제 해결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합니다. 인지 기능. 책을 읽을 때 특히 복잡한 내용이나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책을 읽을 때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독서는 전두엽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결국 사고 능력과 창의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죠. 독서를 많이 하면 결국 정보 처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발달하고 전두엽이 막 활동을 하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결합돼서 사고 능력과 창의력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독서는 신경가소성, 즉 뇌를 변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뇌는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현상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경험을 함에 따라서 형태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이해하고 기존 지식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뇌는 계속해서 배용된다는 거죠. 책을 읽으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배우거나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고 기존의 시냅스를 강화한다고 해요. 이러한 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뇌의 시냅스라는 건데 출생했을 때 갓 태어난 아기의 뇌에는 이런 밀도의 시냅스를 간 반면 학습에 의해서 뇌가 발달한 6세 그리고 14세 보면은 점점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뇌가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시냅스가 점점 독서와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면 시냅스들이 밀도가 많아지고 높아지고 서로 연결고리가 더 끈끈하게 잘 된다는 거죠. 밀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돌기들이 보면 성인, 노인, 퇴학기 때 노인, 그리고 이제 한창 팔팔한 청소년 때 요 뇌의 시냅스들을 보면은 차이가 확실히 있죠. 이런 뇌에는 시냅스라는 조그만한 뭔가 연결 그물망 같은 돌기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신경가소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경험에 따라서 형태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즉 독서를 통한 신경가소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변화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진화한다라는 거죠, 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를 하면은 이런 시냅스의 발달, 특히 어렸을 때, 여기 보면 6세, 14세가 나오죠. 이 이유는 정말 5세까지, 10세까지의 발달 과정이 얼마나 독서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 TV 이런 거를 안 보여주고 책을 많이 읽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 있는 거죠. 전두엽 발달 플러스 시냅스, 이런 뇌에 있는 시냅스의 연결, 이런 것들이 잘 돼야 결국 나중에 이 아이가 컸을 때, 책을 읽고 자란 아이들이 컸을 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독서는 집중력과 주의력, 그러니까 독서를 계속하면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책을 읽는 행위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현대사회에서는 스마트폰과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집중력이 높다, 주의력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나 책을 읽는 것은 자연스럽게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이지 강제로 책 읽는다고 해서 막 집중력이 한 번에 쑥 올라간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하네요. 특히 긴 글을 읽거나 복잡한 문장을 해석하는 동안 우리는 주의력을 지속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두정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뇌의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네. 후두엽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 두전엽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 사고와 주의 집중을 담당하고요. 공간적 사고, 그리고 주의 집중 담당을 한다고 하고요. 후두엽은 시각적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눈으로 글을 읽죠. 그리고 동시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력과 집중력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뇌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 능력 향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우리가 팔 근육이나 다리 근육도 계속적인 고강도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단단해지고 커지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창의력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 두전역과 후두역 같이 이런 뇌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번째로는 독서는 전전두엽을 단련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 정말 책 많이 읽어서 똑똑하구나 할 때 이 똑똑함의 핵심이 바로 요 전전두엽, 전문 용어로 PFC라고 하는데 전전두엽이 잘 발달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요. 똑똑하다는 표현은 결국 전전두엽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책의 내용을 해석하고 추론, 판단, 요약, 비판적 사고를 담당한다고 하네요. 즉, 책을 읽으면 이건 무슨 뜻이지? 이게 사실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이 영역이 작동하는 겁니다. 전전두엽은 뇌의 CEO 같은 역할을 합니다. 회사 대표 같은 거죠. 전전두엽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를 집행하고 주의 집중을 하고 자기 통제를 하는 문제 해결 능력,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메타를 인지하는 능력까지 거의 중요한 핵심 기능들을 모두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게 되면 이 전전두엽을 자극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줄거리 예측, 인과관계 추론이 이와 같은 예가 될 수가 있고요. 인물의 심리 분석, 복잡한 문장 구조 분석, 지식의 통합, 이런 활동은 모두 전전두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집행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독서를 하면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된다는 이유가 요 전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전전두엽이 발달하면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인과관계 추론도 잘하고 감정 추론,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문법적인 추론도 잘하고 정보 간의 연결성도 구축을 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즉 국어,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전전두엽이 잘 발달해서일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뇌로 따지면 언어를 처리하는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브로카 영역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문법을 분석합니다. 반면에 베르니카 영역은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내용의 맥락을 파악한다고 하네요. 즉, 이 두 영역은 좌반구 측두엽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게 서로 도와주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브로카 영역은 말과 글의 문장 공장이라고도 불리고요. 우리가 문장을 말하거나 쓸 때 단어를 문법적으로 조립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조립 공장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말할 때 단어는 기억이 있지만 그 단어들을 순서대로 조립해주는 부서가 뇌에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브로카 영역이라는 거고, 브로카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말은 하려고 하지만 문장이 툭툭 끊기는 어순이 엉망으로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 밥 먹어 어제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르니케 영역 같은 부분은 말의 해석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즉, 좌측 측두엽의 뒤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듣거나 읽은 말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해석 센터 같은 건데 누군가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서 이건 나한테 저녁 메뉴를 묻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것이죠. 베르니케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용이 엉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바나나를 뇌로 먹었는데 다리가 파란색이야. 정말 이상하죠?
말은 다다다닥 쉬지 않고 잘 말한 것 같은데 무언가 기억에 남는 말이 아니고 엉뚱해지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말이죠. 언어는 매끄러운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눈으로 보면 시각 정보가 뇌로 들어가고 베르니케 영역이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들은 말을 해석하는 영역,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말하거나 소리내어 읽는다면 브로카 영역이 이걸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어 읽지라고 하며 문장 구조를 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이 두 영역이 반복적으로 자극되고 점점 더 언어를 빠르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면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독서는 대체 뇌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영상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있어서 그물망을 만드는 게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고 기존 지식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개 낀 강에서 소년이 걷고 있다라는 문장을 읽으면 실제 안개나 강을 본 적이 있다면 그 이미지가 자동으로 떠오르죠. 이처럼 독서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 기억과 연결하고 서로 다른 개념 사이에 시냅스를 연결을 강화하고 복잡한 지식망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독서는 집중력과 주의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책은 SNS처럼 3초 만에 자극을 주는 컨텐츠가 절대 아닙니다. 줄거리를 따라가고 내용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최소 수십 분의 집중력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뇌는 집중이라는 상태를 스스로 유지하도록 계속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주의력 결핍이나 디지털 피로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디지털 피로를 회복을 하니까 결국 집중하게 되고 집중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감정지능과 EQ 능력이라고 하죠. 공간 능력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울 뉴런의 활성화라고 하는데요. 특히 소설, 전기, 수필 같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등장인물의 감정, 고민, 행동을 마치 내가 겪는 듯이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누군가 웃는 모습을 볼 때 내 웃음과 관련된 영역도 같이 반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찡그리거나 마음이 아픈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 신생아 아기를 안고 웃으면 아기도 따라 웃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면 나도 똑같이 축구선수가 된 것처럼 세레머니를 따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관찰만 해도 내 뇌가 모방 반응을 보인다는 거. 뇌가 모방 반응을 보인다는 거. 그게 바로 거울 뉴런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복된 간접 경험은 공감 능력을 높이고요.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 뉴런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좋고 학습과 모방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사회성 형성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모두 독서의 영향이다. 독서의 훈련을 통한 독서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들을 토대로 이 거울 뉴런까지 활성화가 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학습과 모방 능력도 뛰어나고 사회성도 좋고 잘 웃어주고 공감 능력도 좋고 이는 사실 알고 보면 타고난 게 아니라 독서의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독서 효과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인데요. 소설을 읽으면 뇌의 연결성이 높아진다라는 2014년도에 한 외국 대학교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실험자들은 9일간 소설 폼페이를 읽게 만들었고, 연구팀은 매일같이 뇌를 촬영할 수 있는 fMRI로 뇌를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책을 읽은 뒤에도 뇌의 감각 운동 영역과 언어 관련 부위의 연결성이 향상된 상태가 수일간 유지되었다고 해요. 이 뇌 MRI를 촬영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예요. 독서는 단지 머릿속에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의 감각을 뇌에 저장시키는 효과를 지닌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두 번째 실험은 어린 시절 독서량과 지능 발달의 관계를 영국 한 대학교에서 발표한 건데요. 영국에서는 이 당시에 약 한 17,000명의 어린이를 장기 추적했다고 합니다. 7세 전후 독서량이 많았던 아이들이 7세 전후, 가장 중요한 시기죠. 이때 뇌가 전후로 독서량 가장 많은 사람이 15세에 도달했을 때 언어 능력, 수리력, 추론력 등이 전반적인 인지지수가 월등히, 조금이 아니라 아주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실험만 놓고 보더라도 독서가 효과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무의미하다. 이미 독서로 증명된 효과들은 예전부터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 라는 것은 사고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을 읽는다고 갑자기 IQ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뇌 습관이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말과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 수많은 정보 중 핵심을 뽑아내는 요약할 수 있는 요약력, 익숙한 곳에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창의력, 이 모든 것이 지적 능력의 본질인데요. 그리고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꾸준한 독서가 뇌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사고의 습관을 갖게 만들고, 이것은 지능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지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반응이 쌓였을 때 비로소 너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독서는 정보를 얻는 수단이기 전에 생각하는 뇌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AI 시대, 정보는 넘쳐나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더 희소해지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바로 그때 한 권의 책을 읽고 깊이 사유하는 여러분들의 뇌가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할까라며 환경,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요. 똑똑해지고 싶다면 책을 먼저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뇌는 당신이 있는 모든 문장을 재료 삼아서 지능이라는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